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선배들이 술자석에서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이런 유튜브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술이 거나해지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요. 그 남자는 아랫돌이 조심해야 된다.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뭐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자는 아랫도리에 권총을 조심해야 돼. 근데 술자리에서 선배들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공짜 오입은 없다.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준석, 준스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그 사람 얘기입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 여기에서 이준석을 무고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람 죄 지은 사람 맞아? 이 사람 죄값을 받게 해주세요. 이 사람 기소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송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다. 2013년 8월 달에 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이 그것은 허위사실이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이것을 고발을 한 겁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그런데 알고 보니 서울경찰청의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가 수사를 해보니 이건 무고네. 죄가 없는 사람한테 죄가 있다고 고발하는 걸 무고라고 하는 겁니다. 무고네.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누구냐? 가로세로 연구소가 아니라 이준석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형법을 찾아봤습니다. 무고라는 게 뭐지? 형법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신고를 하면은 경찰이나 검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를 해서 어떤 상대 타인을 처벌해 주세요, 형사처벌을 해주세요 라고 신고를 하면 그것이 허위 사실인 것이 밝혀지면 10년 징역까지 때릴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무고의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형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허위 사실이냐? 뭐가 허위 사실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2013년에 이준석의 대전에 가서 성상납을 받았다.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아니면 이준석이 나는 그런 적 없어, 가로세로 연구소가 거짓말했어, 이 사람들 벌받게 해주세요 라는 이준석의 주장이 허위 사실인지, 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 허위다.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게 허위 사실이 같은지, 아니면 이준석이 가세연을 고발한 것이 허위 사실인지,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허위인데 서울경찰청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이준석이 거짓말한 것이다. 이준석 나쁜 놈. 2018년 8월 달에 2번이나 대전에 가서 유성 관광호텔에 가서 지 돈 한 푼 안 내고 남의 돈으로 두 번이나 오입을 하고 와서 그거 다 사실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그런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 연구소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 너는 무고의 죄를 범했어.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이준석 당시 최고위원인가요? 비대위원인가요? 한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성접대가 확인됐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라면서 지난 8월 달에 이준석을 무고 혐의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진, 이준석이 오입을 할 때 돈을 냈던 사람, 김성진이 이준석을 무고 혐의로 고발을 했고, 이제 이준석은 가세연을 고발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누가 고발한 게 맞느냐? 김성진이 고발한 게 맞다 이겁니다. 이준석은 거짓말로 고발을 했다. 가세연이 제기한 의혹은 실체적인 사실인 것 같다 라고 경찰은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준석은 지금 대충 한번 연걸리듯 혐의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는 성상납을 받았다는 그 뇌물수수의 혐의, 또는 성매매와 처벌에 관한 법 위반 혐의, 이런 것들이 이제 공소시효가 지난 겁니다. 2013년이면 9년 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또 하나는 올 1월 달에 있었던 증거인멸 혐의, 정무실장을 시켜서 가서 7억 원짜리 유치 투자각서 이런 걸 써주게 했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은 현재 법리 적용이 좀 어렵다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물론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경찰청의 수사 결과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법리 적용이 어렵다. 법리를 적용하는 문제는 경찰보다는 검찰이 더 전문가들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추후로 이제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이제 무고 혐의만 적용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이준석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어제 글을 하나 올렸는데, 3인 성호, 석삼자, 사람인자, 이룰성자, 범호자. 그러니까 세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손가락을 가르치면은 강아지도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낙타가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3인 성호, 세 사람이 무엇을 우기면은 호랑이가 아닌 것도 호랑이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준석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의 일과 관련돼 제기된 의혹을 모두 단호히 부인한다. 모두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이 말도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은 자신이 대전에 간 것은 인정하고 있거든요. 대전에 간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를 만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아마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호텔에 가서 여성과 함께 잠자리를 가졌다, 그 부분을 부인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일단 모두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모두 단호히 부인한다. 근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그날 받았던 이 영수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관련자들의 증언도 지금 다 나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따져보면은 지금 그 이준석의 그 여러 가지 그 이준석의 상황과 이준석의 주장을 판단할 수 있는 곳이 법원,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원회, 경찰 수사대, 이 세 곳이었는데 세 곳 다 이준석의 뺨을 찰싹찰싹 때리고 있는 겁니다. 법원도 이준석이 냈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당 중앙윤리위원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마지막으로 경찰이 무고 혐의 유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체적 진실이 하나씩 드러남에 따라서 이준석, 그동안 한 10년 동안 이준석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이런저런 분란을 일으키는 장본인이었었는데 그 이준석의 본 모습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